에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10월 달에 사실 우리 일주일, 아니 열흘 놀았잖아요. 10월 달도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자,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한 59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한국이 역대 10월 중 달성한 그 수치의 최대치를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열흘 놀고도 이게 된다고? 야, 와. 참 네. 대단하다. 하루 평균 수출액이 29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고요. 무역 수지는 60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누적 흑자 규모가 564억 3천만 달러. 이미 지난해 전체 흑자를 넘어섰습니다. 아. 더 중요한 건 작년도 흑자는요. 쉽게 말하면 수입이 줄어서 만들어진 흑자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수출이 늘어나서 만들어지고 있는 흑자이기 때문에 같은 흑자라고 해도 그 질이 완전히 다른 거고요. 이 통계하는 새끼들이 계속 장난을 치는데 이 10월 달 조업일수는 20일밖에 없었단 말이야. 이건 30으로 나누면 안 되고 20으로 나눠야 되니까 하루당 조업 1일당 이 수출이 늘어난 게 거의 1.5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수출이 앞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추세로만 쭉 이어나가고 30일 풀로 일하면, 아니 20일 풀로 일하고 지금 추세를 지키면 월 수출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9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 망한다는 이직 새끼들 다 뭐하나? 이렇게 되면 경제 바퀴벌레들. 규모에서 사실상 영국을 뛰어넘고 5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국제 교역 무역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독일이랑은 맞짱을 못 뜨겠지만 확실하게 영국을 제껴버리고 5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수출이 조금 감소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한안경도 풀리게 되고 하면은 또 올라갈 거잖아. 그리고 미국하고 관세 협상도 잘 했잖아. 그럼 더 잘 될 거잖아. 그럼 미국 수출, 중국 수출 이게 낮아진 것도 이제 10월 지나고 11월 나중에 지나면 올라갈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품들이 그동안 이제 중간재에서 많이 걸려 있거나 중화학공업 쪽에 걸려 있는 금액들이 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뭐 조선 이런 것들, 석유화학 같은 것들은 매출액이나 수출 실적이 많이 오르지만 사실상 국내에 있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기업들이 주로 그 매출을 담당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번에 한안령 해제와 함께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한중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하고 중국 간의 직거래 소비재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재에 대한 직거래 인터넷 쇼핑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생활용품, 전자제품을 비롯한 거의 모든 소비재 제품들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거를 더 크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과일이나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중국 쪽에다가 사이트를 열어놓고 거기에서 중국 돈이 아닌 또는 교환할 수 있는, 태환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코인이나 또는 어떤 중간 코인의 어떤 일종의 태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리페이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신한카드와 알리페이를 연결해 갖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태환이 일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은 지금 이미 와 있는 테무나 알리페이를 배달하고 있는 그 라인을 그대로 써갖고 중국 시장에 소비재 시장을 오픈할 수만 있다면 이게 한알령이 풀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제 구조가 풀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간에 인터넷 관련된 장벽이 풀려야 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게 저는 연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연내보다는 전 내년인 것 같은 게 뭐냐면 내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2번 가야 된대요, 중국에.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초청도 중국이 받았고. 그러면 아니 한국이 잠수함까지 한다는데 왜 중국이 한국한테 이렇게 조심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게 역으로 역발상인 거예요.
미국 잠수함이 나가고 미국하고 맞닿아 있던 국경선이 한국하고 맞이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멀고 한국은 가깝고 미국은 못 믿고 한국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국과 군사적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문화나 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게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 내지는 외교적 충돌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야 지들도 외교 안보적으로 편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것보다 한국이 중국하고 연결되는 경제적 고리에 대한 끈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역발상으로 해놓고 보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수출 시장에서 맞붙으면 대부분 똑같은 걸로 붙어요. 중간재나 공업 생산품으로 대부분 붙는단 말이야. 한국은 기술, 중국은 단가. 근데 그걸로 안 부딪히고 사실상 완전히 다른 부분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문화상품하고 생필품, 소비품들이에요. 왜 우리나라 오면 뭐 중국, 외국, 인도, 심지어 미국의 그 비서실장까지 올리브영 갖고 환장을 하겠냐고. 그 안에 가면 중국제도 있고 한국제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수입품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 질과 그 안에 운영되는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해볼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이게 가능한 차원이라서 그렇단 말이지. 올리브영은 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여성이잖아요. 20대 여성이잖아요. 걔도 걔 올렸다. 극우잖아. 걔도 와가지고 에이펙 와가지고 올리브영 가가지고 여기서 꼭 사야 되는 게 템이 있대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거를 쫙 사가지고 침대에 딱 올려놓고 그걸 찍어가지고 올렸어. 첫날.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 꼭 사야 되는 거라면서 이러면서 자기가 산 거 막 올리고. 중국 내수 경제 시장에 온라인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내수 경제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의 중국하고의 직접적인 거래. 이건 미국 시장은 열 수가 없어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미국의 생필품 시장을 보내려면 어차피 컨테이너 박스를 실어 날려야 되는데 이제 쿠팡이 야간에 배달하듯이 테무가 우리 물건 중국 전역에 갔다가 배달해주고 우리도 중국에서 싸게 쓸 거는 싸게 갖다 쓰자고 테무 같은 거. 그리고 물론 못 쓰는 줄 알면서 재미로 사는 물건이 반이잖아. 하지만 우리 물건은 본인 들어가면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왜냐면 그 배송비를 안 내려면 35,000원 이상을 사야 되거든. 온갖 거 다 사죠. 온갖 거 다 산단 말이야. 막 1,000원짜리, 3,000원짜리 필요 없는데 한 번씩 사봐. 안 다 버리잖아. 사면 안 되나요? 다 그거는 버리죠. 안 채우면 배송을 안 아니 해준다고. 그게 아니고 그냥 국내 쇼핑 사이트에서 싸니까. 사면 되잖아. 궁금하잖아. 액션캠이 내가 50만 원 주고 사는데 3만 원이 못 돼요. 액션캠이. 그럼 이상하다고 생각해야죠. 아니, 이거 이상한데 이거 너무 싼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니 근데 이제 어찌 됐거나 그 가격에 파니까 이게 작동은 되는가? 라는 차원에서 궁금해진 거지. 세요. 응? 세요. 우리 네. 송작가네 마을에서 물건 사면서 우리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싸면 이상하다고. 그거 제대로 된 물건 아니라고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기대 성능에 반만 나와도 된다는 각오로 한번 사보는 거죠. 근데 근데 그 10분의 한 1가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버리잖아. 매번 이렇게 혹하는 것들을 그렇게 잘 보내요, 저한테. 네. 아무튼, 요런 류의 양측의 인터넷 상거래가 교류되고 활성화된다고 치면 지금까지 없었던 내수 경제의 화랑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중국을 구워 삶았냐라고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을 했고 중국도 설득됐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아,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도 니들은 안 되라고 할 수 있는 논리가 없잖아. 북한도 하는데. 북한도 근데 이 하는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번 올해에만
핵잠을 8대를 진술을 했거든요, 지금. 북한이 네. 아니, 중국. 중국이 북한이 그렇게 했다니 말이 돼요? 한 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아, 북한 북한은 발표만 그냥 선박도 제대로 못 세우는데. 심포급 그 잠수함 벌써 3년째 공중에 띄워놓고 이것이 핵추진 잠수함급이야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 엔진이 없어가지고 영원히 못 띄울 잠수함이에요. 그거는. 왜냐면 엔진을 그 외부에서 사다 넣으려고 하면 최소한 뚜껑을 닫지는 말아야 되잖아. 뚜껑을 닫아버렸어? 뚜껑을 다 닫아놓고 엔진이 없는 줄 다 알거든. 없는 줄 아는데 지금 엔진을 누가 준다고 한들 그걸 따개갖고 다시 넣을 수가 없거든, 공학적으로. 잠수함 한번 따개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 잠수함은 그냥 박물관에서 구경하는 배인 거고 새로운 뭔가 잠수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뭘 하더라도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이 중국 핵 잠수함 이겨요. 소음이나 뭐 정숙성이나 레이더 성능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최소한 우리 앞바다에서 싸우면 한반도 근해 안에서 싸우면 우리는 핵잠도 이길 수 있어. 핵잠이 유리한 건 뭐다? 그냥 멀리 가고 빠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해서 배터리는 좀 떨어지지만 연료 면에서 지속 기간은 떨어지지만 핵잠도 똑같아. 안에 있는 사람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20일 이상 연속 잠행을 못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20일 이상 할 수 있는 전기 잠수함이 있으니까, 디젤 잠수함이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 바다 앞에서는 핵잠이나 우리나 다이다이 논다니까. 근데 성능이나 운영 능력은 중국 잠수함들이 우리 못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핵잠을 빨리 막 만들어갖고 긴급하게 배치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핵 엔진만 얻으면 돼, 엔진만. 아니, 연료. 그렇지, 연료. 연료만. 그렇지. 사실 엔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료만 구하면 돼. 근데 연료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쓴다 그러면 지랄을 하니까. 트럼프한테 사다 쓰겠다는 거 아니야. 트럼프한테 꼬박꼬박 돈 줘가면서. 그리고 또 이 핵연료가 좋은 게 한 번 사면 30년 쓴단 말이야. 무한동력이잖아요. 30년 쓴단 말이야. 그냥 엔진 안에 연료 넣는 순간 그 잠수함하고 연료하고는 수명 주기가 똑같아요. 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말 거기 때문에 아직 거 그 정도 주지 뭐.